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직 집 정리가 안 됐어요. 조금 밖에 있다가 오세요.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반응에 명자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거운 짐은 어깨를 짓누르고 발은 이미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버스 시간 맞춰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게, 약속한 시간에 맞춰 오셨어야죠. 근처에 카페 있으니까 거기서 2시간만 좀 기다리시다 오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냥 들어가만 있을게. 안 돼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민폐예요, 그거. 무슨 민폐? 정말로 카페에서 2시간 있다 오라는 거니? 당연하죠? 약속 안 지킨 건 어머니잖아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김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유일한 외동아들 이준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대구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그녀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아들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죠. 명자 씨는 아들 이준이 어릴 적부터 교육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죠. 학원비, 과외비, 유학비까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이준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아들, 이제 결혼할 때가 됐구나. 어느 날 이준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결혼한다는 거였죠. 그것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지연이라는 여성과 말입니다. 명자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맞이하고 가족이 늘어난다는 기쁨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식 날 김명자 씨는 아들과 새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죠. 며느리 지연이는 밝은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오빠랑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 김명자 씨는 새 가족을 맞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잠시 찾아뵈도 될까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다음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어머니, 실은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요. 명자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주마. 너희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김명자 씨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서울에 신혼집을 사줬습니다. 5억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감격해하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선물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며느리 지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으니 정말 효도할게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저희도 어머니 잘 챙길게요. 그 말을 들은 김명자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집을 마련해 준 뒤 처음 몇 달간은 아들 부부가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전화도 오고 가끔은 영상통화로 새 집 구경도 시켜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준아, 이번 주말에 대구 내려올 수 있니? 보고 싶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는 계속됐고 약속은 번번이 취소됐습니다.
명자 씨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도 아들만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아들 부부는 딱 한 번만 어머니를 찾아왔고 그 이후로는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는 더 뜸했습니다. 김명자 씨가 먼저 연락하면 며느리는 요즘 너무 바빠요, 어머니. 라며 전화를 빨리 끊곤 했죠. 어느 날 오랜만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반찬이 자꾸 생각나네요. 그동안 외로웠던 명자 씨는 처음 이 말을 듣고는 기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나마 자식들과 소통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게 좋았었죠. 더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명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과 멸치볶음을 비롯해 다양한 반찬을 준비했죠. 그리고 택배로 서울까지 보냈습니다. 지연아, 반찬은 괜찮았니? 아, 네? 잘 먹었어요. 근데 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뚝 끊겼고 그 후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줄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명자 씨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반가워 얼른 받았지만 대부분 용건만 짧게 전하고 끝나곤 했어요. 며느리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명절에 저희 집에 오실 생각 말고 차라리 여행 다녀오세요. 저희도 바쁘고 어머니도 쉬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명자 씨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짐짝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는 걸 조금씩 느껴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명자 씨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죠. 준아, 며느리가 출산하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괜찮아요. 엄마 장모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에 명자 씨는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줘서 해주는 거라고 믿었지만 점점 더 아들 부부의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은근한 서운함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필요할 때만 어머니를 찾았고 그것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전화나 택배를 통한 도움을 원했습니다. 점점 더 얼굴 한번 보는 게 어려워졌죠. 이제 손주가 태어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김명자 씨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죠. 대구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도 며느리는 대충 찍은 사진 한두 장을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준아, 손주 한번 데리고 한번 내려오지 그러니? 아들에게 주말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바빠서 한동안 내려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 어때요? 그럴까? 요즘 많이 바쁘지? 알았다, 내가 한번 올라갈게. 결국 보고 싶은 마음에 명자 씨가 스스로 서울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5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손주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참을 수 있었죠.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너희 집에 하루 묵어도 될까? 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어머니도 주무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다는 말에 명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사준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그럼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그날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니, 오셔도 잠깐 얼굴만 보고 가세요. 명자 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겨우 누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보기 위해 서울행 버스를 예매했죠. 손주를 위한 옷과 장난감을 가방 가득 챙기면서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아들 집에 가니 손주를 안고 있던 며느리는 손주를 명자 씨에게 잠시 안겨주고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연아, 점심은 뭐 먹을까? 김명자 씨가 부엌으로 가서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명자 씨가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만들었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뭐하러 하셨어요? 그냥 음식 시켜 먹으면 되는데. 며느리의 말에 김명자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휴대폰만 보며 대충 먹던 며느리는 자기 그릇도 치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 때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피곤하다며 씻고 바로 방에 들어갔고 김명자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죠. 밤이 되어 김명자 씨는 손주와 함께 놀아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아이가 자야 한다며 데려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늦게 일어났고 아침도 대충 먹고 각자 일과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며느리의 말에 김명자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잡아놓은 거였죠. 애기도 데려가야 해요. 친구네 애기랑 놀게 하려고요. 결국 명자 씨는 혼자 아들 집에 남겨졌습니다. 마치 무언의 표현으로 얼른 집에 가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대구로 돌아오는 길, 김명자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김명자 씨에게 연락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경우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요. 어머니, 혹시 이번에도 반찬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거 너무 맛있었어요. 명자 씨는 또다시 밤을 새워가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칭찬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더 정성을 들였죠. 하지만 반찬을 받은 후에도 며느리는 감사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자 씨는 이제 아들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곳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희 이사를 하려고 해요. 집이 좀 작아서요. 그래? 그럼 더 큰 집으로 옮기려고? 네, 근데 엄마가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아들아, 너도 알겠지만 너희 집 사줄 때 다 줘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남아서 더는 어렵구나. 알겠어요. 못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끝났고 그 후로 아들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아들이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죠. 명절이 다가왔을 때 명자 씨는 아들 부부가 내려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장인 장모 집에 간다며 대구에 오지 않았죠. 준아, 명절인데 한 번 안 내려오니? 엄마,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저희가 먼저 장모님 댁에 가야 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다음이라는 말은 늘 공허했습니다. 명자 씨는 명절을 혼자 보냈고 이웃들이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더욱 서글퍼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서울로 가기로 했죠. 버스 시간이 애매해서 조금 일찍 출발했더니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도착하게 됐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명자 씨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번에는 반갑게 맞아주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펄펄 떨어지는 한방눈은 아름답지만 너무 추운 날씨였죠. 그렇게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직 집 정리가 안 됐어요. 조금 밖에 있다가 오세요.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반응에 명자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거운 짐은 어깨를 짓누르고 발은 이미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버스 시간 맞춰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게, 약속한 시간에 맞춰 오셨어야죠. 근처에 카페 있으니까 거기서 2시간만 좀 기다리시다 오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냥 들어가만 있을게. 안 돼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민폐예요, 그거. 무슨 민폐? 정말로 카페에서 2시간 있다 오라는 거니? 당연하죠? 약속 안 지킨 건 어머니잖아요. 명자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대로 근처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김명자 씨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 명자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공공장소에서 울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예정된 만남 시간까지 아직 1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명자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아, 통화되니? 네, 엄마. 서울 오셨어요? 응, 근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지금 너희 집 근처 카페에 있단다. 네? 벌써요? 지연이한테 연락했어요? 했어. 근데 집 정리가 안 됐다고 약속 시간에 오라더구나. 아, 그래요? 그럼 불편하시겠지만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무리 그래도 일찍 왔다는 이유로 문전박대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엄마, 지연이 입장도 있겠죠.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면 곤란할 거예요. 불쑥은 무슨 불쑥? 아무리 그래도 조금 일찍 왔다고 한겨울에 내친다는 게 말이 되니? 하여튼 됐다. 나 그냥 돌아갈게. 이런 푸대접 받으면서 찾아가고 싶지 않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전화를 끊고 명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이 효도하겠다는 약속은 안 지키는구나. 문득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집 명의는 아직 명자 씨 앞이었습니다. 아들 이준에게 증여하려고 했지만 세금 문제로 아직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는 여전히 명자 씨의 소유였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서럽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챙기고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호텔을 예약하는 대신 김명자 씨는 카페를 나와 바로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을 맞으며 걷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중개인은 나이든 여성이 눈을 맞으며 들어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추운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 동네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매도 생각이신가요? 네,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서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눈으로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최근 이 지역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며 몇 년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관심 있는 매수자도 몇 분 계세요. 명자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럼 매물로 내주세요.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거주자는 제 아들 내외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 소유입니다. 매매 계약이 성사되면 제가 통보할게요. 부동산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씨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이었죠. 명자 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 묵으며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이 완료된 그날 저녁 김명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아, 집에 있니? 네, 어머니. 왜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날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아직은 서울에 있어.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네? 갑자기요? 지금은 좀. 30분 후에 도착할 거야. 기다려. 명자 씨는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는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했다는 사람 치고는 먼저 연락 한 번 없던데? 명자 씨는 아들을 지나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앉아라, 둘 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명자 씨는 가방에서 매매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 집 매매 계약서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집을 팔았다. 명의가 아직 내 앞이었거든. 세금 때문에 이전 안 했었지. 지금 계약금 받고 왔어.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저희 집인데요. 너희 집? 내가 5억을 주고 샀던 집이야. 결혼할 때 효도한다고 약속했지? 근데 내가 눈 오는 날에 5시간 버스 타고 와서 문 앞에서 쫓겨나 카페에서 떨고 있는데 너희 둘 다 나를 챙기지 않았어. 명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오래 보고 싶었는데 약속 시간에 오셔야 줘라니? 내가 뭐 남이냐?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평생 모은 돈으로 집 사줬겠니? 분명히 이 집 받을 때 효도한다고 그랬지? 너네가 그렇게 약속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니 나도 약속한 대로 이 집 가져가야겠다.
며느리가 말을 하려 했지만 김명자 씨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말 끊지 마라. 이 집 한 달 안에 비워. 새 주인이 들어올 거야.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난 이제 가볼게. 이사 비용으로 1,000만 원 줄 테니 조용히 나가주면 좋겠다. 명자 씨는 일어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에 빠진 채로 있는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보여준 냉대와 무관심에서 벗어나 그동안 희생했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울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5시간 넘게 운전해 왔다고 했죠. 현관 초인종이 울리자 인터폰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죠.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명자 씨는 인터폰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약속 없이 찾아왔구나. 갑자기 오시면 나도 곤란하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문만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약속 없이 오면 안 된다고 너네가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약속이라도 잡아주세요. 언제 찾아뵙는 게 좋을까요? 명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확히 오후 2시에 오거라. 1분이라도 늦으면 문 안 열어줄 거다. 네, 어머니. 꼭 시간 맞춰 오겠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차가 떠나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명자 씨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확히 오후 2시 명자 씨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속대로 왔습니다. 김명자 씨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손주의 모습에 김명자 씨의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어머니를 카페에서 기다리게 한 것도, 항상 시간 없다고 핑계댄 것도, 다 저희 잘못이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번 주에 약속 없이 왔다며 다시 서울 돌아갈 때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명자 씨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전세금도 없고, 아시잖아요. 저희 생활 빠듯한 거. 안 나가던 월세 나가니까 정말 힘들다고요. 제발 집만 돌려주시면 저희가 진짜 효도할게요. 약속은 지키는 거란다. 그 말만 남기고 김명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손주도 생각해 주세요. 애가 집 없이 어떻게 자라요? 명자 씨는 문득 손주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월세방에 살면 되지 않니? 뭐가 문젠데? 아들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자 씨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어머니, 나가! 명자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둘은 일어났습니다. 현관문까지 걸어가며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자 씨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이 나이에 5시간 버스 타고 와서 카페에서 떨고 있었을 때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니? 그때는 약속 시간에 오셔야죠라며 문전박대했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명자 씨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약속을 잘 지켜라.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명자 씨는 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 씨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여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평생 희생하며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명자 씨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들 이준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손주의 사진첩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으셨어요. 약속은 지키는 것이고, 효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저희를 다시 받아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명자 씨는 사진첩을 넘기며 손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준 교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관계를 끊을 생각이었을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들 부부가 진정으로 변화하는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변화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